여당과 대통령실이 상식 밖의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당을 이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한 위원장은 또 이를 즉각 거절한 뒤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친윤계가 내세운 한동훈 흔들기의 명분은 공천을 공정하지 않게 할 것 같다는 우려지만 실제 배경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들이댄 게 계기가 됐다는 시각이 여당 안에서조차 지배적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여야의 총선 전쟁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여권부터 분열하는 모양새인데, 먼저 오늘 출근길에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못 박은 한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부터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전날 할 일을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냈던 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지적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사퇴 불가 발언 1시간쯤 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생토론회 시작 30여 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한 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더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흙탕물이 최고조로 올라온 상황이니 그걸 좀 가라앉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에는 모두 참석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후보 시절부터 있었죠. 당시 김 여사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걷어달라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취임한 뒤에도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과 경쟁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분열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간의 논란들을 구혜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 등을 사과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취임 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지인을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고,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 경호원 10여 명을 대동한 채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새로운 의혹들도 터져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명품백 수소 의혹까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커지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정부 여당의 부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강원 지역엔 최대 4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지더니 오늘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열리고 있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발 1458m 발왕산은 눈에 파묻혔습니다. 탐방로 울타리 빼면 모든 게 새하얗습니다. 멀지 않은 대관령,
공식적으로 쌓인 눈의 양은 15.5cm. 풍경은 영화 속 겨울왕국입니다. 저는 이런 풍경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겨울. 강원 산지엔 어제부터 많게는 44cm 눈이 쌓였습니다. 도심 지역으로 들어가면 난립니다. 중장비로 이틀째 치우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한 곳에 모아놓은 눈이 이렇게 사람 키만큼 높이 쌓여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금방 얼어버려서 이렇게 올라와 설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대관령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22도였습니다. 한파가 닥치면서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비상입니다. 어젠 경기 일정을 조정해야 했고 오늘 경기장에 갔더니 응원석은 비었습니다. 자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체 관람입니다. 그냥 응원차 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시간씩 밖에서 일해야 하는 대회 관계자도 겨우 버팁니다. 지금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얼굴이 너무 뜯길 정도로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몸 녹일 수 있는 난방 텐트 설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 수준의 한파 속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절을 하는 15,900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인혜 기자, 지금도 유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몇 시간째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59분부터 시작했으니까 7시간째입니다. 지금 이곳 기온은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됩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얼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유가족들은 몇 명씩 조를 짜서 묵묵하게 한 번 한 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나간 절의 수가 6,000배를 넘겼습니다. 유가족들은 15,900배를 다 하더라도 내일 오전 9시까지 절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족들 요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자는 건데요. 법안은 사흘 전 정부로 넘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죠. 유족들은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 요구 권한을 포기하고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권도 포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마음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태원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당의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다시 표결을 하기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부 조항을 빼고 다시 협상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재표결에 붙이자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최악의 경우에는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서울광장에서 정인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중학생들이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쏘며 놀다 붙잡혔는데 그중 한 여중생이 이번엔 자기 집 앞에서 그러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딸이 잘못을 깨우쳐야 한다며 아버지가 직접 신고한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노란머리 여중생이 친구 2명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여학생 집 앞에 내리는 아이들, 복도엔 이미 다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아이들은 후다닥 올라탑니다. 문 사이로 보인 복도는 희뿌연 소화 분말이 가득합니다. 문틈으로 하얀 가루가 들어오자 아이들도 손을 내젓고 코를 막습니다. 여중생이 자기 집 대문과 복도에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이 여중생 아파트에 소화기를 뿌린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여학생이 낀 무리 아이들은 이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에서 소화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학생 아버지는 타일렀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막 욕설을 하면서 소화기를 갖다 뿌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피해는 보상하기로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이가 걱정입니다. 또 속상한 게 어저께 딸아이가 생일이었어요. 어제 미역도 끓여주고 용돈도 주고 제발 좀 잘 좀 하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진 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영웅담이 돼버렸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나 뉴스 나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아이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이용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처벌받더라도 달라질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법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아이가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경찰은 조만간 이 학생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아이가 조사받길 바라는 아버지 마음은 아팠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